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 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경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좀 제대로 올리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또 브리핑에 앞서서 오늘 저희 그 시식이라든가 또 같이 참고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밀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 오신 네 분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기내서 작물부장님이신 이학동 부장님이십니다. 박수 쳐도 괜찮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신소재개발과의 강항원 과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 연구관이신 송은천 연구관님, 또 실무자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조준현 박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쌀밥 중심의 식생활을 영위해왔고요. 지금도 94%가 밥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생산이라든가 소비 이런 쪽에서는 다소 소홀해왔던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최근 밀을 포함해서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쌀 소비라든가 또 식생활 패턴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는 쌀 이꼬르 밥이라는 그런 공식을 깨고 다양한 가공식품 소재로서 쌀의 그 새로운 변신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쌀의 용도 개발의 일환으로서 현대 일의 입맛을 고려해서 쌀국수라든가 또 좀 더 나아가서 쌀쌈, 보통 라이스페퍼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개발을 이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러나 쌀은 원래 밀과는 좀 다르게 가공 특성이라든가 소비 선호도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쌀국수의 가공 적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식미 이런 것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도 개발이 되고 선정되고 있고, 또 산업체의 가공 기술이라든가 원료곡 생산을 위한 그런 농민과의 연계 방안 내지는 안정적인 공급 계약 재배 등도 이루어져서 어떤 쌀의 새로운 소비를 위한 쌀국수 내지는 가공식품의 산업화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쌀을 이용을 해서 만든 쌀국수라든가 또 농가와 산업체가 어떻게 연결해서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 조금씩 이제 선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쌀쌈, 보통 월남쌈이라고 합니다만 라이스페퍼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쌀로 만든 쌀쌈 시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추진해온 몇 가지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조금 이제 올해 작황이 별로 안 좋아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공식적인 통계로는 올해 연말 재고량이 약 149만 톤 정도 될 것이고, 1인당 쌀 소비는 72kg까지 줄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가루는 한 170만 톤이 수입돼서 1인당 소비량이 쌀의 절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34kg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밥쌀용 쌀의 소비 한계를 가공산업으로 극복하고자 우리 청에서는 여러 가지 쌀 소비 정책이라든가 또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쌀 가공산업에 소요되고 있는 쌀은 약 27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그중 쌀국수가 한 3.7%인 1만 톤 정도로 규모는 아직 작은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쌀국수의 유통시장을 살펴보면 쌀 함량이 50% 이하인, 그러니까 쌀이 50% 이하로 들어있는 그런 쌀국수가 용기면이라든가 봉지면의 형태로서 대부분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쌀국수 산업체의 경우에 쌀 가공식품을 만드는 전용 품종을 얻기 어렵다든가, 또 원료를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든가, 또 가격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고 또 공급받기 쉬운 유리한 그런 수입쌀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국수의 품질이라든가 맛 등에서 차이가 좀 생겨서 소비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인증을 받는다든가 또 소비 확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불어서 라이스페퍼 같은 경우는 최근 외식 산업의 다양화에 힘입어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이용되고 있는 쌀쌈, 라이스페퍼가
쌀국수 체인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55톤 수입되던 것이 2009년에는 16배 이상 증가한 884톤이 전량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순쌀만을 이용을 해서 그 베트남 등 외국 현지에서 만든 제품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수입품의 경우에는 뒤를 잘 이렇게 쳐다보시면 타피오카 전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마른 그 월남쌈, 쌀쌈이지만 그 쌀 함량이 적게는 10%, 많게는 94%까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두께도 현지보다 많이 두꺼워서 4배까지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인 경우에는 냄새도 좀 나고 또 식감도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그 수입산과 차별화된 그런 우리 쌀을 이용한 쌀국수라든가 쌀쌈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산업체와 공동으로 가공 적성이라든가 품질을 비교해서 가공 제품에 맞는 적적 품종을 선정을 하고 또 원료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농가와 계약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요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산업체별로 보면 그 쌀국수를 가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성되고 또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가공 적성과 품질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쌀 중에서 고아미라는 그 별을 이용해서 쌀국수를 제조했을 경우에 면발 형성 등 가공 적성도 좋고 특히 그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쫀득함도 느낄 수가 있어서 국수 제조 공정이라든가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 쌀국수 산업의 활성화와 쌀 소비 추진을 위해서 작년부터는 종자 보급이라든가 증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충남 홍성군이라든가 서산군, 전남 해남군 등 3개 지역에서 총 13헥타르 규모의 그 쌀국수 원료곡 생산단을 조성을 해서 2개 업체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우리 쌀을 이용한 쌀국수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국수의 그 대량 소비처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조리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식감이 좀 나빠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아미 별을 이용을 해서 쌀국수를 만들어서 단체급식에 제공할 경우에 조리 시간이 짧고 30초면 되거든요. 끓는 물에. 또 면발이 붉지 않는 그런 간편성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면발의 굵기에 따라서 자장면용, 또 소면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게 돼서 그 소비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우리가 월남쌈이라고 얘기하는 그 쌀쌈 같은 경우는 그 수입되는 그 쌀국수와 유사한 제조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육성한 우리 쌀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비싼 인건비라든가 소비량의 한계로 현재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제조 과정이라든가 품질 개선 등 몇 가지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쌀은 그 전분 특성이 장립종, 그러니까 길게 생긴 옛날에 말하는 안남비랑은 달라서 그 라이스 페퍼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감자 전분을 우리 국내 감자 전분을 혼합함으로써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쌀쌈 같은 경우는 그 제조 공정상 가장 어려운 것이 건조 과정인데요. 여기에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을 해서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밀로스 함량이 높고 호화 특성이 좋아서 가공 적성이 괜찮은 그런 초다수성 밀양 260호를 육성을 해서 이를 이용한 쌀쌈 제조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등을 고려할 때 쌀쌈 그 자체로 국내 소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도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그 쌀쌈의 제조 방법을 잘 응용을 해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 그 스낵 랩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향후 새로운 고부가 가치의 쌀 가공품 소재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쌀국수라든가 쌀쌈 등 그 쌀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별 맞춤형 전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맞는 기능 쌀국수라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쌀쌈 등을 개발을 해서
좀 더 그 파이를 키워갈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이 쌀쌈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응용을 해서 만두피라든가 또 스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공 제품 연구에 몰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원료곡의 안정적인 그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체와 농가 간의 가공 원료곡 단지 그 계약 재배를 확대해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보면 소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갈 계획입니다. 특히 쌀 가공식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쌀은 뭐 글루텐이 없어서 글루텐 프리라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우수성에 대한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이 쌀 가공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좀 더 강하게 자리 잡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우리 쌀을 이용한 그런 그 쌀국수라든가 쌀쌈의 산업화는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가공 산업 정책 실현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쌀을 이용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밥과 떡 이외에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문화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업의 영속성을 함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앞으로 우리 그 국립식량과고 기능성 작물부에서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그 소비의 장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기자님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수라든가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제품에는 뭐 국수, 빵, 뭐 과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그 중에서 쌀국수와 쌀쌈, 라이스 페퍼 쪽을 이제 시식시켜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이스 페퍼 쪽은 어디로 주로 이것도 학교로 되는가요? 아직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라이스 페퍼 자체는 월남쌈 얘기하시는 예. 월남쌈이 이제 우리 쌀을 조금 다양하게 소비하고자 하다 보니까 생각 밖으로 이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월남쌈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웰빙식이다 하면서 대부분 보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쌓아 잡수면서 새로운 소비자의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월남쌈이 100% 수입되고 있고 수입되는 것을 보면 현지에서는 그게 거의 뭐 90% 이상 그런 그 쌀로 만들어졌는데 아마 시장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뒤에 보면 타피오카가 뭐 70%, 8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싸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지기 좋으니까 타피오카 집어넣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작지만 우리 국내 쌀을 대체함으로써 앞으로 시장을 좀 키워가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쪽에서는요, 지금 수입되는 것도 타피오카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타피오카가 되게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 월남쌈을 대부분 먹는 분들이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채소 같은 걸 넣어서 조금 당신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조합을 해서 먹고 싶다라는 웰빙식이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품종을 조금 더 육성을 해서 또 그 수확량도 많게 한다면 단가는 조금 물론 높은 건 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3-4배씩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금 베트남 쌀국수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거 결국 싸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비시장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은 그 소비시장이 지금 뭐 880톤 정도 수입되는 정도니까 작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8년 사이에 15배 이상 증가하는 거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사실 만두피 같은 것도 가능하면 이제 밀가루에서 우리 쌀을 이용한 그런 만두피로 좀 바꿔간다든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량 251호하고 미량 260호 되고 라이스 페퍼가 가능한 건가요? 예. 26.7%네요. 아밀로스 함량이. 저 뒤에 보시면 저 뒤에 보시면 이제 미량 260호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 이제 지역 적응 시험 1년 차라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미량 260호가 아밀로스 함량이 한 26~7% 정도 되면서 그 라이스 페퍼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수 만드는 데 적합한 것이 라이스 페퍼만 적합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빵에 적합한 밀가루가 있고 쿠키 만드는 밀가루가 따로 있듯이 똑같은 가공용 쌀을 하더라도 그게 국수냐 빵이냐 또 라이스 페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라이스백을 만드는데 우리가 쌀만 100% 넣다 보니까 조금